여러분 반갑습니다. 책이양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오늘부터 걷기라는 책입니다. 지은이는 김진영님, 출판사는 도서출판 민리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 바로 전에 리뷰해드린 책 제목이 오늘부터 줄이기로 했다라는 책인데 지은이는 동일하세요. 제가 그 책을 읽고 재미있어서 이분의 책을 한 권 더 읽고 싶어서 이 책을 읽게 되었고 제목에서 보시면은 두 책 다 오늘부터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저희가 어떤 일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거나 도전하고 싶을 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이제부터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데 우리 나이가 이제 20대건 30대건 60대건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조금 너무 흔해서 진부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말이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걷기라는 책은 평소에 이제 건강에 관심이 많거나 건강이 나빠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부터라도 걸으셔서 건강을 회복하시고 하시면 앞으로 건강 챙기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읽었던 부분 중에서 재미있었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부분들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사시대에 우리의 조상들은 먹고 살기 위해 걷고 또 걸었다. 수렵과 채집을 하던 시절 남자들은 사냥을 하기 위해서 뛰고 걷고를 반복했을 것이다. 넓은 대지를 가로지르고 때로는 산을 오르기도 했을 것이다. 여자들은 열매와 뿌리를 줍기 위해 또 육아를 위해 걷고 또 걸었을 것이다. 우리 유전자에는 수만 년 동안 땅 위를 걸어온 기억이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혁명으로 걷는 유전자의 흔적이 사라지고 있다. 발달된 문명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선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게으르게 만든다. 과거에는 쉽게 걸어 다녔을 거리를 차나 지하철을 이용하고 걷기는 운동의 영역이 되어버렸다. 생활 속에서 걷기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회사원의 하루 일과를 생각해보자. 출퇴근을 위해 자가용이 있는 주차장까지 잠깐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버스 정류장 혹은 지하철까지 걷는다. 가정주부라면 아이들을 픽업하거나 집에서 청소를 하거나 장을 보러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 따로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하루 3,000보 걷기도 힘들다. 1만 보를 걸으면 300kcal 정도의 열량이 소모된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의 하루 칼로리 섭취량은 2,500kcal가 넘는다. 여전히 유행하는 먹방의 영향인지 많이 먹는 게 과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1인분의 양도 갈수록 더 많아지고 음식의 종류도 칼로리가 높은 고기나 설탕과 같은 다당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먹는 양은 늘어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걷는 양은 줄어들고 있다. 이비인후과 의사인 나는 최근 들어 비만과 관련된 이비인후과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자주 만난다.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코골이이다. 코골이가 심해지면 수면 무호흡이 된다. 코골이라는 말 때문에 코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목 주변의 구조적인 문제나 목 근육에 지방이 쌓이고 혀가 두꺼워져서 상기도가 좁아지면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코골이다. 비만과 관련된 질환 중에 대사증후군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대사증후군은 심장질환 및 당뇨병, 뇌졸중과 같은 질병을 증가시키는 5가지 위험 요소들, 고혈압, 고혈당, 고중성지방 혈증, 낮은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중심비만 중 3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물론 선천적으로 그러한 병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비만과 관련이 있다. 하루도 먹는 일을 걸을 수는 없지만 운동은 안 하고도 살 수가 있다. 다이어트를 위해 먹는 양을 지나치게 줄이거나 격렬한 운동을 통해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 해도 그것을 오래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결국 음식을 매일 먹듯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최선이다. 걷기에는 특별한 시간이나 공간이 필요 없다. 특별한 준비물도 비용도 들지 않는다. 좋은 운동이란 결국 습관이 될 수 있어야 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처음에는 지루하게 느껴지는 걷기도 반복하다 보면 오감을 자극하는 행복한 놀이가 된다. 지면에서 느껴지는 감촉과 시원한 바람, 새소리와 바람소리, 코를 스치는 다양한 나무 냄새, 그리고 누구보다 먼저 맞이하는 아침의 풍경. 바쁜 현대인들에게 짧은 시간을 들여 큰 운동 효과를 내는 달리기는 걷기보다 더 매력적인 운동으로 느껴진다. 하지만 달리기는 아무래도 걷기만큼 지속하기가 쉽지 않다. 나의 경우 짧은 시간을 들여 달리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아침을 예열하는 운동으로는 달리기보다 걷기를 추천한다. 달리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마라토너가 아닌 다음에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목적은 자신의 일이나 가사를 더 잘하기 위함이 아닌가? 바쁜 현대인들은 항상 시간에 쫓기며 운동을 하고 산책을 한다. 하루에 단 1시간만이라도 시계를 보지 않고 여유롭게 걸어보면 어떨까? 서양학의 선구자이자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걷기는 인간에게 가장 좋은 약이다 라고 말했다. 과거에도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셈이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달리기와 같은 격렬한 운동보다 걷는 운동이 심혈관 질환을 줄이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그저 자연스러운 활동이었던 걷기가 현대에는 운동이 되었다. 그 정도로 일상생활에서 걷기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요즘 사람들은 피부에 관심이 많다. 특히 여성들은 피부를 하얗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기미나 점을 제거하기 위해 레이저 치료도 한다. 피부가 타는 것을 막으려고 양산을 쓰고 모자를 쓰고 거기에 마스크까지 쓴다. 햇빛, 특히 강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면 피부가 그을리고 피부암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은 맞다. 하지만 적당량의 햇빛은 세로토닌을 생성시키고 비타민 D의 흡수를 돕는다. 비타민 D의 대표적인 역할은 혈중 칼슘과 인의 수준을 조절하는 것이다. 또 장에서 칼슘의 흡수를 도와 뼈의 성장을 돕고 암과 심혈관 질환 등을 예방하며 면역 질환 및 알레르기 질환, 전염성 질환 등에도 도움을 주는 매우 중요한 영양소이다. 게다가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인 만성 피로의 원인으로 비타민 D의 부족을 꼽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비타민 D는 식품, 비타민 D가 들어간 종합 비타민제, 모유 등을 통해 섭취하게 되며 피부가 태양 광선에 노출될 때 피부에서 생성된다. 흐린 날에도 햇빛이 쨍쨍할 때보다는 덜하지만 밖에 나와 운동을 하면 비타민 D의 합성을 도울 수 있다. 결국 비타민 D의 생성은 야외에서의 운동과 적절한 음식 섭취가 중요하다. 피부가 하얀 사람은 멜라닌 색소의 부족으로 자외선에 의한 손상이 일어나기 쉬운데 피부 노화나 피부암의 위험성도 그만큼 크다. 하얀 피부를 선호하는 경향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햇빛을 쬐어서 구릿빛 피부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피부가 하얗게 변할수록 피부 노화와 피부암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비타민 합성도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외 운동보다 실내 운동을 선호하고 부족한 비타민 D를 비타민 주사나 약물을 통해 채우려 한다. 유럽의 경우 햇빛을 보기가 힘든 대부분의 나라에서
해가 나왔다 하면 옷을 벗고 일광욕을 즐기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비교적 날씨가 좋은 우리나라에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야외에서 걷는 것만으로 자연스럽게 비타민 D를 생성할 수 있다. 학교나 가정에서 주로 실내 생활을 많이 하는 요즘 아이들에게서도 비타민 D 부족 현상은 흔하게 나타나는데 칼슘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성장을 방해하고 면역력이 약해져 각종 질병에 취약하게 된다. 노인이나 여성들 또한 운동량 부족과 호르몬의 영향으로 비타민 D가 결핍되기 쉽다. 뼈가 튼튼하고 면역력이 높아야 삶의 질도 올라가는 법. 약물이나 주사로 비타민 D를 채우기 시작하면 나이가 들수록 약이 한 주먹에 가까워지고 약물에 의한 부작용으로 약이 약을 부르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아이와 부모님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보자. 다이어트와 건강관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성격이 급한 한국 사람들은 몇 달 혹은 며칠 만에 살이 빠지는 다이어트 방식을 선호하지만 외적인 모습만이 아닌 몸속 지도까지 바뀌어야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다이어트와 건강에 관한 정보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진다. 과거와는 달리 현대에는 못 먹어서 생기는 병보다 잘 먹어서 생기는 비만이나 이와 관련된 질환들이 훨씬 더 많다. 많이 먹고 덜 움직여서 생기는 병에 약을 쓴다는 건 어불성설. 비만을 예방하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움직이는 칼로리보다 먹는 칼로리를 줄이거나 먹는 칼로리보다 움직이는 칼로리를 높이는 것이다. 아침 공복에 운동을 하면 지방에 축적된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좋고 당뇨에도 좋다. 당뇨의 기전 중에 근육 등 장기에 쌓이는 이소지방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방을 태워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이 지방을 태우는 데 효과적이다. 걷기는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건강과 체중의 변화가 온다. 단시간에 체중을 줄이기 위해 약이나 보조식품을 이용하거나 음식의 양을 급격하게 줄이는 경우 요요 현상은 피할 수 없다. 약물의 도움은 한계가 있고 음식의 양을 줄이는 방식으로 체중을 조절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음식을 절제할 정도의 인내심이라면 운동도 얼마든지 습관을 들일 수 있다. 단시간에 살을 빼고자 하는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돈을 주고 PT를 하거나 식단 관리를 받고 약을 먹기도 한다. 원하는 만큼 살이 빠지면 모두 중단하는데 그렇게 되면 곧바로 이전 습관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먹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고 불안해지면 다시 먹고 나면 후회하기를 반복한다. 거식증을 앓는 사람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걷기의 이점은 복리처럼 우리 몸에 쌓인다. 하루하루의 변화는 잘 느낄 수 없지만 한 달 뒤, 1년 뒤에 자신의 달라진 모습과 건강 상태를 확연히 느끼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 취미 생활을 하거나 낮 시간에 못했던 일들을 처리하려고 한다. 하지만 막상 집에 들어오면 마냥 편해지고 쉬고 싶다. 저녁에는 가급적 책을 읽거나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가족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정도가 적당하다. 낮 시간에 우리는 항상 시간에 쫓겨 저녁에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 친구를 만나 술도 한잔 해야 하고 커피도 마시고 밀린 이야기도 나누어야 한다. 하지만 전날의 숙취 때문에 힘들어도 여행을 가서 시차가 바뀌어도 아침에 일어나 운동하는 습관을 루틴으로 만들면 몸과 마음이 변화하기 시작한다. 아침에 걷기는 명상과 비슷해서 잠이 부족해도 오히려 스트레스와 피로가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 힘들면 중간에 쉬면서 명상도 하고 눈을 잠깐 감는 것도 좋다. 한두 번의 고비를 잘 넘기면 습관이 되고 평생 이어갈 수 있다.
누구나 처음에 일어나는 게 가장 힘들다. 우리의 몸은 늘 편한 것을 찾는다. 하지만 불편하게 살아야 건강을 지키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우리 집의 규칙 하나는 저녁이면 각자의 스마트폰을 모두 거두어 거실 충전기에 꽂아두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 때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면 몸을 움직일 수밖에 없다. 몸을 움직이다 보면 잠에서 깬다. 그리고 위장과 몸의 수분 보충을 위해서 물 한 잔을 마시고 스트레칭이나 팔굽혀펴기처럼 반복적인 운동으로 잠을 깨우자. 습관은 몸에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 작은 습관이 모이면 하루가 행복하고 그런 하루가 모이면 인생이 행복해진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 젖아 제임스 클리어는 결과는 그동안의 습관이 쌓인 것이다. 순자산은 그동안의 경제적 습관이 쌓인 결과이고 몸무게는 식습관이 쌓인 결과이며 지식은 학습 습관이 쌓인 결과이다. 또한 방 안의 잡동사니들은 그동안의 청소 습관이 쌓인 결과이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해서 했던 일의 결과를 얻는다 라고 말했다. 걷기로 인한 변화를 곧바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루하루 체중을 재도 별 차이가 없고 건강이 갑자기 좋아지지도 않는다. 드라마틱한 변화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위해 약을 먹거나 금식을 하는데 당장 체중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건강에는 좋을 리 없다. 사람마다 걷는 목적은 다양하다. 다이어트가 될 수도 있고 기분 전환이 될 수도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걷기를 즐기는 것이다. 걷기는 물론 지루한 운동이다. 구기 종목은 승패가 있기 때문에 스릴도 있고 박진감이 넘치는 데 반해 걷기는 자신과의 싸움이다. 인간은 진화의 과정에서 두뇌가 발달하고 손을 사용하게 되면서 발로만 걷게 되었다. 두 다리가 신체의 모든 하중을 받는데 살이 찌게 되면 더 많은 하중을 받게 되고 다리와 허리에 필연적으로 이상이 생긴다. 몸을 움직여 충분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잉여 에너지로 만들어지는 지방과 노폐물이 온 장기에 쌓이고 이러한 문제가 오래 지속되면 다양한 장기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보다 튼튼한 다리를 가진 사람을 부러워해야 하는 게 아닐까? 걷기는 양치질과 같다. 하루 30분 3번 또는 한두 시간 또는 1만 보, 2만 보를 규칙적으로 걷는 게 가장 좋다. 양치질을 하고 나면 상쾌하듯이 걷기를 하고 나면 온몸에 에너지가 생긴다. 좋은 기분을 느끼게 되면 다음날 자연스럽게 또다시 걷게 될 것이다. 바쁜 현대인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중요시하지만 복리이자처럼 수십 년이 지나야 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걷기이다. 미래를 위해서 절약하고 저축을 하듯이 차곡차곡 면역력과 체력을 기르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손끝 하나로 모든 것을 움직이게 만들었지만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며 오래 살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의 온몸을, 특히 다리의 기능을 최대한 유지시키고 강화시켜야 한다. 다리로 걷는 습관은 100세 시대를 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산업혁명으로 인해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물자는 풍족해졌지만 우리 인간도 기계처럼 끊임없이 일을 하게 되었다. 기술의 발전으로 과거 어느 시대의 왕보다도 육체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더욱 각박하고 초라해졌다. 시간에 쫓겨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못다한 자기 개발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도 한잔해야 하고 TV나 영화도 봐야 한다. 잠자는 시간마저 아까울 지경이다. 하지만 충분한 수면은 우리의 지친 몸을 회복시키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며 마음의 안정을 가져온다. 잠을 못 자는 이유는 안 자는 습관을 들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길들여진 습관으로 깨진 생체 리듬을 다시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육체적인 피로를 풀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잠은 필수적이다. 자연적인 생체 리듬은 무시한 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고 남들과 비교하며 스트레스를 받는다. 남들처럼 부동산 투자도 해야 하고 주식 투자도 해야 한다. 부자들이 입고 있는 옷, 타고 다니는 차, 살고 있는 집을 보면 잠시도 쉴 틈 없이 일해야 한다. 이러한 욕구를 채울 수 없을 때 불안감과 두려움이 생긴다. 신기루 같은 목표를 따라가다 보면 욕심은 더 커지고 불안과 두려움도 더 커진다.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할 경우 술과 약물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불면은 해소할 길이 없어진다. 요즘은 매체들도 다양해져서 듣고 싶지 않은 정보들까지도 홍수처럼 쏟아진다. 주식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 끔찍한 사건 사고 등 특히 늦은 저녁 이러한 뉴스들을 보고 나면 기분은 더욱 다운되고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기 쉽다. 그래서 저녁에는 가급적 스마트폰 사용이나 TV 시청을 줄이는 것이 좋다. 전자파와 인공적인 광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우리 몸은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한다. 수만 년 동안 쌓인 생체 리듬이 전구와 기술의 발달로 깨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몸과 정신은 자연적인 것을 따를 때 가장 건강하다. 아침에는 햇빛을 쬐고 저녁에는 어두운 밤을 느끼자. 잠을 자는 시간만큼이나 잠이 드는 시간도 중요하다. 인간의 생체 리듬은 햇빛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데 햇빛은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다.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우리 몸에서는 아침을 맞을 준비를 한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최대로 분비되고 아침에 햇빛을 맞으면서 걸으면 세로토닌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스트레스는 사라진다. 세로토닌 호르몬은 저녁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바뀌는데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섭취하는 것이 바로 멜라토닌이다. 결국 아침에 세로토닌을 만들지 못하면 수면 장애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알려진 바로는 세로토닌이 생성되고 15시간이 지나면 멜라토닌 수치가 최고가 되는데 그로부터 2시간 후에 수면을 취하면 좋다. 현대인들은 저녁에 할 일이 너무 많다. 인공적인 빛을 밝혀 밤을 낮으로 만들고 낮에 하지 못한 일들을 한다. 잠을 잘 자려면 부교감 신경이 자극되고 심신이 안정되어야 하는데 저녁에 심한 운동을 하거나 장시간 TV 시청을 하면 교감 신경이 자극되어 잠들기 어려워진다. 억지로 잠을 청하더라도 수면 사이클이 줄고 깊은 잠을 자기는 힘들다. 아침이 되면 다시 바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억지로 몸을 일으키고 여러 잔의 커피를 마신다. 오후에 마신 커피의 각성 효과로 밤이 되면 다시 잠들기 힘들고 수면제의 힘을 빌리기도 한다. 처음에는 수면제가 도움이 되는 듯 싶지만 먹는 횟수가 늘수록 중독이 되고 모든 약이 그렇듯이 내성이 생긴다. 그렇게 악순환은 계속된다. 자신의 생체 리듬은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안다. 수면 장애가 있다면 되도록 아침에 걷자. 우리 몸이 잊고 지냈던 아침은 깨어있는 시간, 저녁은 잠드는 시간이라는 생체 리듬을 깨워보자. 수만 년 동안 지켜져 온 생체 리듬이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되찾을 수 있다. 아침 30분은 저녁에 쓰는 한두 시간보다 값지다. 우리 몸의 신경 전달 물질들이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 주로 아침이나 낮에 분비되기 때문에 일이나 공부를 미뤄서 밤에 하게 되면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자신만의 목표와 꿈을 위해 지금 당장 잠들어 있던 생체 리듬을 깨워보는 건 어떨까? 아침은 새로운 시작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한 잔 마시고 밖으로 나가보자. 몸에 아침이 왔다는 신호를 주고 자동차처럼 천천히 예열을 하는 것이다. 밤사이 잠을 통해 회복된 육체와 정신이 다시 하루 동안 하게 될 일들과 스트레스에 대항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 시간이 바로 아침이다. 걷기는 몸과 마음을 모두 움직이는 운동이다. 자동차도 한번 속력을 내서 달리고 나면 기분 좋게 앞으로 나가듯이 아침 걷기는 하루를 유연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윤활유이다. 안 그래도 바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뒤적이며 기분 나쁜 뉴스로 하루를 시작할 필요가 있을까? 아침에 걸으면 하루가 더 길어진다. 게을러지는 이유는 선택지가 많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특히 아침에는 잠을 더 자거나 누워서 스마트폰을 뒤적이거나 책을 읽거나 밀린 일을 하거나 등을 생각해보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하지만 아침부터 몸과 정신에 너무 큰 부담을 주기보다는 가볍게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하기를 추천한다. 일찍 일어나는 것만도 힘든데 바르게 앉아서 책을 읽거나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려면 쉽지 않다. 잠과의 단절이 필요하다. 우리의 몸에 아침이 왔음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밖으로 나가 햇빛을 쬐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아침 걷기를 지속하다 보면 어느새 아침형 인간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습관이 들고 난 후에는 운동 후 집으로 돌아와 맑은 정신으로 공부도 하고 책도 볼 수 있다. 아침에 10분, 20분은 피곤한 저녁 시간보다 몇 배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독서든 공부든 하루 30분 정도만 투자해도 쌓이면 큰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아침을 걷기로 시작하는 나는 늘 어느 정도의 시간과 목적지를 정해두는 편이지만 길을 걷다 경치가 좋으면 잠시 쉬기도 하고 앉아서 책도 읽다가 예쁜 꽃을 보면 사진을 찍기도 한다. 걸을 때만큼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보다 걷는다는 행위 자체에서 즐거움이나 행복을 느낀다. 너무 크고 거창한 행복을 찾는 사람은 가는 길이 너무 고돼 쉽게 지칠 수 있다. 걷기처럼 쉽고 작은 것에서부터 행복을 찾는 연습을 해보자.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긴 인생의 레이스를 차곡차곡 걷다 보면 어느새 행복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읽으면서 재미있었던 부분들 발췌해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렸습니다. 저자가 말씀하신 대로 걷기에는 특별한 시간이나 공간이 필요 없고 또 특별한 준비물, 비용도 들지 않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최고의 운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부터라도 걷기 꾸준히 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최기양이었습니다.